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Six Keys to Normal 오크루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널은 1972년도에 앤드류스가 발표한 저널이 되겠습니다. 앤드류스는 교정치료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정상의 교합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모형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양호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그 교합이 양호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앤드류스 생각에 있어서도 교정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환자들인 경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6개의 주요한 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몰랄 릴레이션십, 두 번째가 크라운 앵귤레이션, 세 번째가 크라운 인클리네이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페이스, 그 다음에 오클루잘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앵글의 구치관계를 평가를 합니다. 1급의 구치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합이 불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는 첫 번째 단계로 구치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구치관계에 있어서도 상악 제1 대구치의 디스토바칼 커스프의 디스탈 서피스가 하악 제2 대구치의 메지오바칼 커스프의 메지알 인클라인과 만나야 된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B번에 해당이 되겠죠. 상악 제1 대구치의 메지오바칼 커스프는 그 다음에 하악의 바칼 그루브랑 교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앵글에 분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상악의 6번의 메저 바칼 커스프와 바칼 그루브가 맞지만은 교합이 안 맞는 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이 이와 같이 된 상태 상악의 6번의 디스토 바칼 커스프의 디스탈 인클라인이 하악의 7번의 메저 바칼 커스프의 메지알 인클라인과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모든 정상적인 교합에 있어서는 치관에 있어서 진지발 맞은 쪽이, 치은 쪽이 이와 같이 크라운보다, 치관 쪽보다 더욱더 원심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는 두 번째로 크라운 앵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앵귤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세컨 오더 밴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때 교합 평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클리니컬 크라운의 롱 엑시스가 90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치를 했냐를 평가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클리니컬 크라운의 롱 엑시스가 치은연 쪽이 추관보다 약간 원심 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클리니컬 크라운의 롱 엑시스가 됩니다. 이런 클리니컬 크라운의 롱 엑시스인 경우에 전치, 견치, 소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풍요한 부위, 즉 정중앙에 위치한 미드 디벨로프멘탈 리치가 롱 엑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구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몰라 크라운의 바칼 그루브를 연결한 선이 롱 엑시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라운 앵귤레이션, 크라운 팁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잇몸 쪽의 라인이 이와 같이 90도보다 치관보다 더욱더 원심에 위치한 경우에는 플러스 값. 그러니까 이 95도에서 90도를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반대인 경우 이와 같이 잇몸 쪽이 인사이저 엣지 크라운의 정중앙보다도 더욱더 근심에 위치한 경우에는 값이 작아지는 값 85도에서 90도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앤드류스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교합에 있어서 모든 치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잇몸 쪽이 약간 원심에 위치를 한다. 그 양에 따라서는 개개치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원심 쪽이 치은연이 원심 쪽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치관이 근심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관이 근심 쪽으로 특히 하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도, 소구치하고 대구치인 경우에는 치관이 이와 같이 근심 쪽으로 경사도가 되게끔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앵귤레이션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앵귤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스페이스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상악 중절치와 측절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부가 치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적절한 디스탈 크라운 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상교합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돼 있음으로써 메이저 디스탈 스페이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부 교합, 그 다음에 전치부의 심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크라운 인크리네이션이 되겠습니다. 크라운 인크리네이션은 이와 같이 레비오 링괄 또는 버커 링괄의 경사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에서는 third order band 또는 토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교합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교합평면에 대해서 버칼, 레비알, 클리니컬 크라운의 접선을 긋고 나서 이 접선이 교합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A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A번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상악 전치 자체가 적절한 경사도를 가지지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치관은 설축으로 가 있고 치근은 순축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을 맞추기가 어렵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 정상의 경사도, 상악 전치는 치관이 순축으로 가고 치근은 설축으로, 구개축으로 정상으로 만들어주게 됨으로써 정상교합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에 있어서 이와 같이 발치 공간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투수 사이즈 많은 사람들은 디스크레판시 볼튼 부조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볼튼 부조화가 아니라 토크를 잘못 조절을 해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크라운의 인크리네이션 자체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치관의 접선 자체에 있어서 잇몸 쪽이 후방에 위치한 경우가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잇몸 쪽이 순축에 위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운 레비알 인크리네이션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값은 크라운 링괄 인크리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치부, 특히 상하악 전치부의 치아의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하악 전치부의 크라운 인크리네이션 자체는 이와 같이 전치의 오버 이럽션을 방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 자체가 상하게 있어서는 적절하게 후방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구치부 교합을 더욱더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 상하악 전치부에 있어서 토크 자체는 오버바이트, 그 다음에 구치부의 교합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는 상하악의 전치는 크라운 레비알 토크를 가지고 있고 하악의 전치에서는 크라운 링괄 토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악 구치부의 토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상악 구치부의 토크들은 견치부터 후방으로 갈수록 이와 같이 크라운 링괄 인크리네이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링괄 크라운 인크리네이션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악의 견치에서 구치로 갈수록 하악 구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악 견치에서 제2대구치로 갈수록 링구알 크라운 인클리네이션 자체가 더욱더 약간 심해진 상태를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팁 앤 토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팁은 근원심적 경사도가 되겠죠. 토크는 순설측 경사도가 되겠습니다. 전치부에 있어서는 적절한 팁과 토크를 가져야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앤드류스는 레건 휠 이펙트를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와 같이 토크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는 측은 쪽은 근심으로 모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비율은 4대1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치관 토크가 4도 들어갈 때마다 이와 같이 상악 중절치, 측절치의 측은은 이와 같이 1도씩 근심으로 간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10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10번 그림인 경우에는 20도의 토크가 들어갑니다. 20도의 토크가 들어가면은 5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심으로 가겠죠. 이는 5도, 마이너스 5도의 메지알로 근심 경사도가 돼서 모이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인 경우에는 몇 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플러스 5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5도는 치은 쪽이 원심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서는 와이어에서 플러스 10도를 더 주든지 아니면은 브라켓에서 그런 브라켓을 사용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앤드류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와이어에서 10도를 주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브라켓에서 이것을 주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SWA 장치가 나온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로테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교합을 가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총생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와 같이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치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메지오 디스탈 스페이스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는 정상교합을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섯 번째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치아 사이에 스페이스가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컨택 포인트가 타이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은 오클루잘 프렌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오클루잘 프렌 자체는 이와 같이 플랫하거나 약간의 커브 오브 스피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리버스 커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커브 오브 스피가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악에 있어서는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될 것이에요. 반면에 하악에서는 스페이스가 보이게 되겠죠. 반면에 반대로 이와 같이 되는 경우에는 리버스 커브 오브 스피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리버스 커브 오브 스피를 쓰게 되면 상악의 점에서는 스페이스를 보이게 되고 하악에서는 이와 같이 총생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플랫한 교합 평면을 만드는 것이 항상 오버 트리트먼트 개념의 형태로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플랫한 오클루잘 프렌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악볼의 성장 방향 자체가 이와 같이 전화방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악의 전치는 상악의 전치에 닿게 됩니다. 입술의 경계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전치에 있어서는 전방으로 이동이 한계를 맞게 돼요. 그래서 하악 전치부에서는 이와 같이 총생 및 그 다음에 딥 오버바이트 그 다음에 딥 커버 오브 스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후방부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구치가 맹출을 하면서 구치는 근심으로 이동이 돼서 그 다음에 이때는 성장이 끝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성장이 끝났다 하더라도 구치가 이와 같이 근심으로 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딥 커버 오브 스피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는 이와 같이 하악의 전치 위치가 만약에 제3대 구치가 위협에서 없어지게 되고 전방부의 성장이 끝나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장이 남아있고 제3대구치의 발육도 아직 안 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유지를 할 필요가 더욱더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틀인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와 같이 교합이 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이 교합 평면 자체가 상대적으로 평탄한 자체가 가장 좋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탄하게 된 교합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이 치료 후에는 약간 바이트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얻기 위해 있어서는 앤드류스는 제2대구치까지 우리 치료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류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교정 치료를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럴 때 환자의 협조도 또한 유전적인 요소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컴프로마이즈한 보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보상적인 치료는 이와 같이 치료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이 준 이와 같이 비교정 치료를 받은 정상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된 바람직한 교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와 같은 6 to 노멀 오클루전을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임상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예후를 봤을 때에도 이와 같이 6 to 노멀 오클루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후가 좋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